오늘은 영산강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광주 100년을 열어나갈 영산강 Y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산강 Y 프로젝트는 영산강의 맑은 물을 회복하고 장록 국가습지와 강을 보존하는 기후환경 계획이자 마흔을 시작으로 물류백길의 선창나루, 선비정신이 깃들어있던 풍영정, 포가정 등의 오랜 역사 자원이 새롭게 재해석되는 역사 문화 계획이며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들이 조성될 어등산 관광단지와 연결되어 도시 이용인구 3천만 시대를 열어나갈 새로운 도시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후환경, 역사 문화, 도시 계획과 더불어 광주의 낭만을 만들어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의 도시공간 구조는 광주 읍성 시대부터 근대 시까지 광주천을 중심으로 도시의 생산, 소비, 주거, 문화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1990년부터 수원, 첨단의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고 평동공단, 하남, 빅그린 산단이 확장되면서 영산강은 이미 광주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산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부족했고 광주 시민이면 광주를 찾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머나먼 강이었습니다. 많은 도시에는 그 도시를 흐르는 매력적인 물길들이 있습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 프랑스의 세느강, 한강, 태화강, 물길의 매력과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도시의 강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길이 있습니다. 광주천, 황룡강이 만난 영산강이 있습니다. 영산강을 통해서 새로운 해양의 시대로 나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꿈꾸는 광주는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Y 프로젝트의 4대 가치와 3대 방향을 말씀드리고 김광진 부시장께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 프로젝트에는 4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물이 맑아야 한다. 둘째, 시민들이 즐거워야 한다. 셋째, 생태적이어야 한다. 넷째, 단절된 길이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이 4대 가치입니다. Y 프로젝트의 4대 가치를 다른 말로 하면 맑은 물, 익사이팅, 에코, 연결입니다. Y 프로젝트는 이 4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맑은 물 유지를 위해서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4대강 중에 영산강의 수질이 가장 나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로 관리되던 영산강 물을 먹는 물로 전환시켜 가겠습니다. 가물 때는 식수로, 평상시에는 영산강 유지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1,000억 원을 투입해서 맑은 물 순환 공급 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산강의 역동성, 황룡강의 생태를 재해석하여 영산강을 익사이팅과 꿀잼 라인으로, 황룡강을 생태 여가 레저 라인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영산강 익사이팅 꿀잼 라인에는 선동교 익사이팅 존과 덕흥 서창 생태 조망명소, 순천 낭만과 힐링의 선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물길, 숲길, 사람길을 연결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광주 아리백의 하나인 황룡강 30리길, 영산강 70리길을 더해 100리길로 연결하겠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Y 브릿지를 연결하여 Y 프로젝트의 시그니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Y브릿지는 공항 이전과 맞물려 새로운 광주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공공항 이전을 대비한 준비 과정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인간과 자연,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소통의 길이 Y브릿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정 가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영산강 Y 프로젝트는 광주의 100년을 열기 위한 미래 도상입니다. 내년의 Y 프로젝트의 실행은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시기와 속도를 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 Y 프로젝트 구상에 따라 핵심 사업 위주로 설계에 들어가고 민간 투자와 기존 국비 확보된 예산을 연계하는 방향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꾀해가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영산강권 도시들과 연계 사업을 발굴 육성해서 초광역권 사업으로 구체성을 높이고 영산강 유역청 등 유관 기관과의 위적 협력 체계를 갖추어 사업의 동력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Y 프로젝트를 통해서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더 생태적일 것이며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 광주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에서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광주시도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주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새로운 광주의 시작, 영산강 국립길 Y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이라고 저희가 명시됐습니다만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 영산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PPT 넘기기가 잘 되실래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운암산과 영산강, 강과 물이 함께 만나는 도심 속의 좋은 공간인데요. 산동교 일대의 공간에 영산강 리사이클 존을 만들겠습니다. 중심적으로 보면 가운데 이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이 중심이 될 텐데요. 마한에서부터 지금의 광주까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새로운 변모의 모습들을 디지털로 함께 만나고 볼 수 있는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전시관을 기본 축으로 조성하고 그 옆으로 어려서 영산강에서 몇감동 추억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자연형 물놀이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광주 전남 인근에서는 쉽게 접하기 좀 어려운 체험시설이고 놀이시설인데요. 인공 서핑장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대의 공간으로서는 12,000제곱미터 정도의 자연 수변 잔디마다 고수부지처럼 만들어서요. 평상시에는 가족들이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상시적으로 축제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공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역사 테마 전시관의 바로 옆 건물로 국제 규모의 실내 클라이밍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안에 현재 5억 원의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여서 진행을 하는데 크게 차질이 없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실내 클라이밍장 역시 국회와 기재부 그리고 문체부와 저희가 지금 논의를 거의 완료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올해 예산으로 증액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 공간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조망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흥동의 하중도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앙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가정을 상징하는 원양의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원양을 상징하는 새 둥지 조형물을 만들어서요. 생태자연도 1등급인 하중도의 모습을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을과
억새와 바람이 머무는 곳, 풍암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전 서창 포구가 있던 이 지역 서창 일대에 조망대를 만들어서 노을과 억새와 바람을 함께 멍때리면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서창변의 조망대는 2022년도에 이미 설계가 진행되어 있고요. 내년 아마 서창 억새 축제를 가실 때가 되면 이미 완공되어 있는 전망대를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과 추억이 있는 곳, 낭만과 힐링의 섬, 송촌섬입니다. 승촌섬입니다. 반려동물 캠핑존, 그리고 일반 캠핑존과 오토 캠핑장을 더해서 170년 정도의 캠핑장을 만들 계획이고요. 가운데 공간으로는 강변가요제나 영화제, 그리고 콘서트가 열릴 수 있는 뒷골 수상 공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옆으로 보시면 나주 노원지구의 친수구역 조성지가 이미 이제 다 완공돼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아마 광주와 나주가 함께 상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캠핑존과 우리가 생각나는 도심 속의 수변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로 있는 황룡강 에코랜드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황룡강은 대한민국 1호 도심습지로 되어 있는 장목습지가 있습니다. 장목습지의 탄소 흡수원은 현재 저희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이미 진행 중이고 조성 중에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일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송산섬에 어린이 테마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살과 3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광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어린이에 특화되어 있는 어린이 전용 플로팅 수영장 그리고 어린이 테마 놀이터까지 만들어내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산교에서 수중보까지 3km 구간을 잘 활용하여 수상 레저 선착장을 만들겠습니다. 선착장을 통해서 카누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등산과 황룡강을 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것인데요.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개선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시비의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장성의 노란꽃 축제,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구성되어질 어등산의 관광단지, 그리고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황룡강 에코랜드까지 삼각벨트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개를 잘 묶어내서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 핵심 가치입니다. 강변 숲길로 연결되는 리버라인 단비길입니다. 단절될 길들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맑은 물이 흐르는 물길을 조성하고 기후도시 광주에 맞는 숲길을 복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맞는 사람길을 연결하겠습니다. 황룡강의 30리 그리고 영산강의 70리까지를 더해서 100리의 길을 걷는 길로 만들어낼 텐데요. 이 걷는 길을 만드는 데는 최소한의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다니시다 보면 기존의 자전거 도로 중에 끊긴 구역이 있습니다. 기왕 이 100리길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자전거길 18.6km도 연결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Y브리지는 스페인의 알라미로 브리지, 베트남의 골든 브리지, 영국 런던의 밀레니엄 브리지처럼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명소로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250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금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공간적 제약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제적으로 가장 멋진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고민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좋은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단계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꿈입니다.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았던 공간이었던 영산강과 황룡강이라고 하는 곳을 365일, 1년 12달, 4계절 내내 즐거움과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마음 물축제, 그리고 가을에 사창 업새축제, 겨울에 비새축제 등 4계절 끊임없이 시민들의 웃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활박음 시켜내겠습니다. 또한 영산강, 황룡강의 백리길이 복원되고 나면 광주 Y 마라톤, 그리고 자전거 그랑폰토, 그리고 시민과 함께 걷는 백리길 걷기 등 다양한 레저 활동들을 강화해서 이 공간이 살아 숨쉬는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사실 원래 용역사상에 나와 있었던 계획 예산은 4,80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광주시의 여러 재정 상황이나 또 이제 이 부분이 영산강이라고 하는 수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조정을 거쳐서 저희는 현재 총 사업이 3,785억 원 정도로 예상해서 Y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저희가 예산에 잡아놓고 있는 사업은 57억 원 정도 되는데요. 57억 원 중에서도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용역 사업, 원래 총 사업비는 1,000억 정도 됩니다만 내년에 이제 물 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정도의 용역이 투입되는데 그 사업을 제외하고 난다면 47억 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1,239억 원, 영산강 리사이클 사업을 위해서는 1,019억 원, 황룡강 에코랜드 사업은 604억 원, 리버라인 백리길 연결 사업은 92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조성 사업은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영산강 리사이클 사업과 황룡강 에코랜드 사업은 저희가 중장기 사업은 처음부터 좀 재조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 가능한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시민들 품에 꿀잼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라인 백리길 연결 사업은 총 사업비 963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브리지 사업은 약간 중장기 사업으로서 25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대상공원이라고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상공원 사업이 한 45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길을 잇고 연결하는 것은 제주도의 올레길을 만들 때 잘 봤던 것처럼 큰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임의로 길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길을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별도의 사업을 하나 기록을 해뒀는데요. 저희가 고민했던 Y 프로젝트와의 추가해서 당장 시가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이 꿈을 완성시켜내려면 신창동을 중심으로 마한 역사 재현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는 8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될 것인데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대선 시기에 광주의 대표 공약으로 발굴하고 2027년도에 국정과제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까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한 핵심 가치와 실행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산강을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시로, 맑은 물이 흐르는 물길을 복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기후도시 광주에 맞는, 아리백 도시에 맞는 숲길을 복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곳을 사람길을 잇는 곳으로 다시 재구조화해서 더 큰 광주를 만들고 더 즐거운 광주를 만들고 더 활력 넘치는 광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광주 시민과 함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리공단에서 해외로 말씀드리는 중이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준설이나 홍수 공기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준설이나 할 계획이 있든지 또는 홍수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반드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은 홍수에 영향을 받은 건물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영향받지 않은 위쪽으로, 그리고 영향을 받더라도 쉽게 복원될 수 있는 것은 그 권역으로 대체하는 이런 그 원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감안했다는 말씀만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이 넘칠 때, 범람할 때를 생각해서 그 점을 계산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년 정도는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추진 계획이 아까 2030년에 전부 준공이 완료된다고 해서 어떤 공공의 이전이 안 됐을 때 이전 유치망설을 받더라도 15년 동안 광주 공공이 계속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추진에 어떤 절차가 나타나는 것 군공항이 이전될 것이라는 전제, 또 그래서 군공항이 이전됐을 때 그 군공항 260만 평과 그 주변이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이롭게 활용될 것이라는 그 전제, 또 어등산 개발이 관광단지로 잘 개발될 거라는 어떤 계획 속에서 연결되어서 추진되는 건 맞지만은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발표된 사업이 안 되거나 추진에 진도가 안 나가지는 않는다는 별도의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징이었던 Y브릿지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허허벌판에 다리가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군공항 260만 평이 이전되면 거기가 중심 명소가 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연관성을 이야기한 거지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지 그 자체의 독립성을 갖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또 민자 유치랄지 민간과의 이런 협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자 유치는 두 가지 정도 사업을 들은 것 같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민자유치 사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카이라인 확보하는 짚라인의 문제라든가 등등의 민자유치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이 3,785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고려된 세수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그럼 Y 프로젝트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체험 박람회, 물역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또 클라이밍 장을 하는 것도 이번 국회에서 국비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700억이긴 하지만 아주 선택과 집중해서 내년에는 설계에 해당되는 비용 47억 원, 57억 원은 확보되거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민자유치 사업이라든가 또 추가 국비 사업은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할 사업이다. 어쨌든 지금 애초에 영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 예를 들면 황룡강 위쪽에 거대한 꽃 공원을, 정원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은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관리도 어려움도 있고 장성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고 그 점에 많은 신중함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 명소마다 보행이나 자전거 같은 수단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족 관계로 꼭 이런 분들을
역사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때 좀 시너지가 커질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기후 환경에 대한 계획이고 동시에 역사 문화에 대한 계획이고 새로운 도시 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인 만큼 이것이 단순한 구조물을 만들고 익사이팅한 공간을 만드는 걸 훨씬 넘어선 도시 계획이자 역사 문화에 대한 소환이고 또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가지고 그동안 광주가 무등산과 광주천을 시대를 주로 고민했다면 이제 그걸 넘은 영산강과 항룡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양의 시대로 가자라는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교통수단이나 연결수단은 더 추후 교통대책을 통해서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 정도 뭐 이런 거 주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언제쯤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가치 중에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하는 이 화산 여과수를 사용하는 물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이 오랜 시간 내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가뭄을 올해까지 5월까지 경험하면서 영산강 물을 농업용수였던 영산강 물을 최초로 먹는 식수로 5만 톤을 저희들이 썼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톤을 위해서 저희들이 썼던 그 예산도 있습니다만 이 5만 톤 가지고 지난번 가뭄과 같은 그 가뭄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 어렵더라. 그때는 5만 톤을 영산강에서 끌어올렸고 5만 톤을 시민이 아껴서 약 10만 톤의 물을 확보했던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가뭄 극복의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약 10만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만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물 때는 그 물을 우리 정수장으로 먹는 물로 쓰고 평시에는 그 물을 순환해서 수량을 확대하면 수량을 통해서 수질이 개선될 거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1,000억에서 1,300억 드는 하상 여과수 개발 이것에 곧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연구하면서 이 하상 여과수 공법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지 주변의 어떤 심화나 또 주변의 하수를 고갈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상 여과수 공법이 그렇지 않다는 과학적 결론에 도달해서 이 사업을 우리 사업의 정말 첫 번째 Y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건 Y 프로젝트 사업이자 가뭄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 대처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약 1,000억에서 1,200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백리길 923억이 백리길 연결 사업을 해주니까 길에 이렇게 투자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50억은 Y브릿지를 만드는 데 드는 추정치 예산이고요. 450억 가량은 대산공원이라고 지금 그 주요 사업부지 옆에 그 대산공원을 우리가 재정공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곳에 나무도 심고 공원화하는 데 드는 돈이 450억입니다. 이 923억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저는 꼭 당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익사이팅 건강과 에코랜드 사업 중에는 아까 개별 사업으로 설명 무시함께 들었습니다만은 바로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전혀 국비와 관계없이 시비가 바로 들어갈 그런 것도 있고 진라임처럼 민자로 가져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토막쳐서 58억을 통해 계획 설계비 58억을 통해서 빼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길이 다 민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세용 허가를 얻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겪으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매입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15개 중에 지금 3군데만 그 최종 매입이 덜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대산공원도 있고 우산공원, 북부의 우산공원, 송정공원 3군데만
약 1,200억 예산이 들어가면 매입이 다 됩니다. 국가 그 재정공원으로. 그래서 그 영산강길에 지금 우리가 매입해 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그 중에는 영산강 유역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한되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영산강 유역청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가 좀 많이 된 얘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리길 중에 이미 광산에서 추진하는 길도 포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 조망 사업 이런 것은 서구에서 이미 시작한 것도 있고 국비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어쩌면 부분적으로 시작된 것도 있고 또 과거부터 해온 것도 있고 되어있는 모든 걸 종합한 계획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는 부분이 개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익사이팅 존, 행동교육 그 정도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자연과 같이 좋아하면서 그 정도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 크게 많이 부담이 안 될 걸로 생각하고요. 또 시민들이 그만큼 이상의 가치를 누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에서는 당연히 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바의 백리길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금 이제 250억이라고 마이크로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문에는 280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라인이 끼고 있는 대상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이 쉴 수 있는 첨단 시민의 숲처럼 그런 공원 조성하는 게 약 480억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163억 정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빼내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길을 조성하는 얼추 잡아도 한 3, 40억 내로 저희들이 그 정도의 모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자전거도 사고 없이 다닐 수 있고 저희가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길이 조성되는 공간에는 큰 건 안 들고 가려고 고민하고 있고 가장 고민했던 점이 우리 시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만 57억, 10억 빼면 47억 여기 디자인 공모가 8억이거든요. 빼면 39억이거든요. 설계를 보라고 이것도 그냥 다 지역 짜듯이